EU에서 배터리 자립을 위해서 1조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된답니다. 투자 대상이 LG에너솔루션 폴란드 공장에 들어간답니다. 한국은 IRA 정책 발표 얘기가 있거든요. 반도체랑 2차전지조에 한국형 IRA 생산 세공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반도체랑 2차전지 쪽에서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BM 2분기 흑자 전환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도 늘어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K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만 에로 규모가 12조 정도 되는데요. 21년도 최대치가 15조 7천억인데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올해 한 20조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번에 리버서스 제네릭에 대한 비스터디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삼천전자의 모든 그 파이프라인에 다 연결되는 단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가 달라져요. 리버서스 비스터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기 직전이니까 숨지고 있는 거죠. 실적이 나오면서 단위 위반지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흔치 않으니까 가장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굉장히 분위기가 정말 코스피 5천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가운데 2차전지는 그 정도로 좋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확신이 좀 없기도 하고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2차전지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가 바닥은 나왔는데 모멘텀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좀 적은 건데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6월 18일 기준으로는 주가 바닥을 쳤으니 파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BRD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 5월 말에 전기차 가격 뭐 최대 34% 할인한다는 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BRD 뭐 파산설부터 해가지고 콘텐츠 막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배경에 보면은 뭐 재고가 뭐 지난 5월 달에 중국의 그 자동차가 350만 대 정도 그 엄청난 숫자가 있었고 11월 달에 비아디가 협력 업체들한테 단가 한 10% 낮추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워낙 지금 덤핑 가격 뭐 내권식 경쟁이라고 하는데 제사 깎아먹기 경쟁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0kg짜리 중고 전기차도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러한 이제 심화된 가격 경쟁을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이상 이제 과도한 가격 경쟁 근절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하게 이제 공급업체들한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납품 대금을 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아디 같은 경우는 그 디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대신에 전자 약속어음을 주는데 그게 은행어음이 아니라 비아디가 보증하는 그런 기업어음 같은 거예요. 지급 보증서 같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좀 덜 떨어지는 거네요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납품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화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현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비아디가. 전기차, 차로. 근데 그게 할인되기 전 전기차 가격으로 줬대요. 그러면 남겨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금 캐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어음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현물 차로 줬대요.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지난 5년간 매출이 6배 늘었는데 협력 업체에 대한 채무가 9배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한 거죠. 설비 투자라든가 세공장 짓고 이런 자금 조달을 협력업체한테 사실 조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아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뭐 그 주문 받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개입을 했고 그래서 10개 이상 업체들이 지난달에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다 회의적입니다. 지급할지 말지. 그러니까 약속 그렇게 하고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사님 이게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BYD가? 그런 식으로 그 협력 업체들한테 부채를 넘기면서 원가 덤핑을 한 거죠. 부채가 60조가 넘는다 그러죠? 비아디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안 줘도 날 강제하지 못하니까 계속 협력 업체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빨리 기간보다 빨리 주면은 할인해서 주고 길면 1년까지도 끌고 그래서 원래 그 중고업체들한테 납품하면은 돈이 너무 늦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이런 조치가 가격 경쟁을 완벽하게 막을 수도 없고 해결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산업의 문제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그 산업 경쟁 그 단속을 촉구를 했고요. 공산당 기관지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사회 자원을 낭비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채, 그리고 장기 성장을 위협을 초래한다고 얘기를 했고, 요게 그래서 특히 특정 산업, 태양과 배터리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 또 추가적으로는 뭐 철강, 화학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철강 그러고 나서 철강주도 올라간 거고요.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뭐 2차 전지에서 LG화학 우선주. 왜 그러냐면 이제 걔네들이 2차 전지 소재가 오팡이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 중국
적발 감산 이슈로 인해서 본업이 수혜되는 업체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덤핑을 좀 이제 덜 하지 않겠냐. 감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설비를 뭐 그 폐쇄를 한다던가 네. M&A를 통해서 또 그 회사를 합친다던가 지방 정부도 문제되는 게 단기 투자 유치에 인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보조금 토지 혜택 막 주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파산하는 기업들도 다 키워주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다가 여기서 망하면 다른 지역 가가지고 다른 정부 지방 가가지고 보조금 받고 창업하면 된다고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인정한 거죠. 그럼 이런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내수도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해보기 어려운 게 이를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만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EU와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상가관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EU 간에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24, 25가 맞을 거예요. 거기 일부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거 EU에서 전기차 상가관세를 뭐 46.3%를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관세를 이제 중국에서 부여를 했었거든요. 브랜드에다가 34.9% 덤핑 관세를 보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으로 연결돼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재정부에서 7월 6일 기준으로 EU 의료기기 기업의 자국 공공 참여를 제한하는 맞대응 구시를 발표했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브랜드에 대한 그 관세 때문에. EU랑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 무역 갈등 때문에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나름 EU와의 친분을 모색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면 러시아가 패할 경우에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거 되게 말실수한 겁니다. 이거 말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길어지길 바란다는 거고 러시아를 은연중에 이제 지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문제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심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거였거든요. 한동안 중단됐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러 정정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원래 지원한다. 그 의심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됐는데 다시 또 의심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의 그 무역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EU와 그 중국 정상회담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도 정상 일정에 관해서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미지수다. 요게 이렇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을 깡패 같은 거라고 맹비난했다면서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깡패, 미국, 중국, 러시아를 깡패 셋에 비교했어요. 미국도 들어가 있네요. 규칙을 무시하고 게임판을 뒤엎는다고 맹비난을 했고요. 아울러서 EU가 철강 및 전기차 외에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얘기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전기차를 막는데 문제는 배터리를 못 막고 있어요. 배터리. CATL 배터리가 이제 유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을 하고 있거든요. 또 관세가 5.5%밖에 안 돼요. 관세가 너무 낮아. 근데 거기서 거의 덤핑으로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이익을 남겨가지고 유럽에서 덤핑으로 손해보험치로 덤핑 처리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스코다라든가 이제 약간 저가형 전기차에 CATL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3원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CATL이 주력으로 많이 납품하는 게 523이라든가 613 이런 그 미드니켈 쪽을 주로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뭐 NCM도 좀 NCM 81 들어가긴 하지만은 미드니켈 쪽에서의 지금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미드니켈 쪽에서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중국에서 워낙 덤핑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아 EV5에서 채택한 그 CATL 배터리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싸요. CATL이 특히 이제 미드니켈 쪽 523 아마 523일 것 같아요. NCM 81은 그렇게 싸지도 않으면서 성능이 안 좋아요. 포르쉐 마칸 EV가 NCM 81, CATL 마칸 NCM 81을 썼다가 차가 별로 안 좋거든요. 국내에서는 거의 안 팔리고. 근데 이사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아차에서도 중국의 CATL 3원기 배터리 쓴다고 하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근데 쓰고 있는 게 원래 니로 2부에서 1부에서 CATL 거 쓰다가 잘 안 팔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V5에서 도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전에 레이에서 LF 배터리 썼었죠. 근데 얼마 욕먹 많이 먹었죠. 겨울철에 충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EV5는 준준형급 SUV인데 썼다는 거에서 반영은 있는데 국내 전기차 시장 워낙 작아요. 연간 16만 대 판매되는 거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새로 나온 차 한 대당 해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거는 뭐 기아 마케팅 담당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죠. 왜냐면은 그 CATL 쓴 거를 좀 몰라야 되는데 그게 기아
EV5 중국 배터리 사용 이게 다 강인돼 버리면 좋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워낙 싸게 지금 CATL이 덤핑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뭐 전기차 중국 버스 전기 버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중국 전기차에다가 보조금 다 주고 있었던 것에 질책을 했거든요. 환경부라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을 질책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뭐 혜택을 더 준다던가 그렇지 뭐 해외 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에는 아까 불이익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페널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썼을 때 약간 금전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워낙 싸게 지금 덤핑을 치고 있어서 그런 거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중국이 CATL이 워낙 싸서 그런 것도 있고 중국과 이제 CATL가 계약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많이 남는 물량이 재고가 많아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그 노스볼트가 사실 어떤 그 희망이었는데 마지막 보루였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배터리 자립이 어려웠는데 배터리 자립을 위해서 1조 3천억 정도 이거 투자를 하게 된답니다. 1조 3,600억 9억 유로죠. 9억 유로를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여기에 투자 대상이 그 LG에너솔루션 폴란드 공장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받을 예정이고 여기 이제 4680 뭐 이런 거 4699 뭐 이런 거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는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중국산 의존도 낮추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 네,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한 거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폴란드 4개국에서 6개 배터리 셀 생산 프로젝트에 9억 유로를 투입하게 했는데 이게 엔솔게 들어간다. 최근에 오늘도 또 탄산유수 가격이 또 올랐던데 중국 탄산유수 가격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점이 8만 위안대였는데 거기서 더 다운돼서 6만도 깨지냐 마냐라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2차전 종목들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될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빠져도 그래도 막판에 보면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장 되거나 크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3사의 어떤 캐진 극복 전략에 대해서 매경지에서 나온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엔솔, 뭐 SDI, SK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과의 합작법인 얼텀 센즈에서 뭐 주로 이제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를 하고 미시간 랜싱 공장 지분 100% 확보했다는 게 이게 얼텀 그 성능장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북미 생산체제 구축하게 되면은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APC 100%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차세대 4680 옹트리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고 체리 자동차에도 이제 3원기 배터리 납품 최근에 공급 기한이 나왔죠. 그리고 SDI 같은 경우도 그 2조 정도 최근에 유증했죠. 이거 하면서 배터리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 자금이 확보가 되면서 유럽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고 북미 쪽도 이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7년도 목표하고 있는데 그건 좀 가봐야 문제고 SK온이 ESS 시장에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를 하고 최근에 LNF랑 북미형 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양극재공급 계약 MOU 맺었고요. 최근에 SK온을 좀 보면은 지금 북미 공장이 3년 만에 풀가동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뭐 LNG 사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하고 최근에 정제 마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뭐 주가 좀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SK온이 북미 공장이 라인이 12개 중에서 100% 가동되고 있고요. 그 중에 9개 라인이 현대차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게 특히 아이오닉 5와 9 생산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100% 풀가동이 지금 됐고 상당히 이제 적자를 많이 줄일 거로 보여지고요. 용량 자체도 아이오닉 9이 110.3kWh가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큽니다. 아이오닉 5의 1.5배 수준이고 요 기아의 EV6와 9에도 SK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실상 향후 앞으로 이제 포드와 합작법인의 블로버 SK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있고 또 현대차 그룹과도 조인트 벤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 신규 가동되고 하게 되면은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금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나름 계속 자금 조달하고 있더라고요. 주주들은 서로 안 벌리고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자금 조달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자산 유동화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조짜리 메리츠 증권이랑 자산 LNG 사업 자산 유동화 성공했어요. 자금을 그래도 좀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 통해서 5조 조달하는데 유동화 3조, 직접 지원 2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금적인 숨통은 좀 트인 걸로 좀 보여지고 SK온 같은 경우도 유럽 쪽도 폭스바겐이 잘 팔리고 그리고 기아가 잘 팔려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출하량이 시장 평균 따라가거든요. 전기차 판매가 뭐 27% 정도 평균적으로 유럽에서 월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성장을 따라가는 게 SK온입니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되지 않나 싶은데 정부에서 한국판 IRA 정책 발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반도체랑 2차 전지조에 그 한국형 IRA 세공제 생산 세공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 정책이 나왔을 때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서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돈을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주로 핵심 광물과 소재 생산을 그 세액공제에 우선 도입하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SK온이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간에 그 수산화 리튬 그 공급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생산인데 그런 것도 AMPC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전구체 공장들,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받을 수 있겠죠. 뭐 코스모 인서재, 양극재랑 뭐 전구체 공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뭐 리튬에 포스콜린스는 국내에도 리튬 있잖아요. 포스카 리튬 솔루션 있잖아요.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인가 뭐 거기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 오염 문제, 폐수 문제를 아직 해결을 잘 못해서 여전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2차전 사업이 2분기에 뭐 1,000억 적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철강 쪽은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2차전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판을 잘 짜야 돼요. 왜냐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산이 98%잖아요. 네. 국내는 거의 마더 팩토리 수준이니까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국내에서 생산을 어떤 게 많이 하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수익에 가게끔 해줘야죠. 우리만 보조금 정책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해야죠. 왜냐면은 전 세계가 하는데 앞으로 뭐 몇십 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진출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에 그 ASC가 켄터키주의 에서 공장을 취소했다가 사우스캐롤라이주에서도 배터리 공장 지으려다 중단했거든요. 네. 이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 때문에 지으려면은 장비들 수입해 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좋지도 않다 보니까 거기 그 비용을 들여서 굳이 지어야 되냐라는 거고, 고션 하이테크도 미시간주에 이제 공장 짓기로 했다가 멈췄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뭐 공산당과 긴밀한 협력을 가진 고션 공장 들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상 무산돼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배터리 3사는 지금 뭐 엔솔 같은 경우에 미국 7공장 운영하고 추가 건설 중이고, SK온도 2개 이제 자체 공장 포함해서 6공장 확보 계획이고요. 삼성 SDI도 1개 운영하고 좀 2개는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표예요. 여기 보시면 엔솔과 현재 운항 중인 거, 건설 중인 거,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봐도 투자는 LG 에너솔루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 중에서는 그냥 엔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에서는 지금 LG 엔솔을만 보는 걸 좀 추천하신다. 네,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SK 이노는 뭐 배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30만 원 고목을 깼다가 좀 반등 나오고 있어서 그냥 그나마 난데, 다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섹터랑 같이 봤을 때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런 건 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다른 섹터도 좋은 게 있으니까 굳이 지금 꼭 매수할 필요는 없다. 네. 제가 이제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뭐 2분까지 주가 못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올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책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된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RA법에 대한 수정 법안은 나왔지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AC2 법안,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위헌이라고. 그래서 의회 검토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상 위헌이 맞는 것 같은데, 결과를 봐야 돼요. 그게 승소가 돼야만 투자 포인트가 승성이 덜 돼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 했을 때는 미국에서 정치 시장은 어렵다고 봐야죠.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 전지 뭐 적극적으로 굳이 투자할 필요 없고 좀 기다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 끄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뭐 한국판 IRA 한다던가 뭔가 좀 큰 빅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아직 그러지 못해. 실적도 안 좋고. 주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게 없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전기차 세공제 9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 생겨버린 거예요. 예상보다 빠른 IRA
입법 수정이 나오는 바람에 보조금이 빨리 끊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황이 아직 돌아서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사업 때문에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BM 2분기 흑자 전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은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소 이전 신용도 할 수 있어서 그럼 주가는 좀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좀 보유 관점이 그러니까 보유 정도예요. 일단은 갖고 있으면 너무 많이 빠져서 손실이 큰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거 건드려서 뭐 하냐 이거죠. 굳이 파는 것보다 좀 그냥 기다려보자. 내가 이제 다른 걸로 만에 자신 있으면 과감히 갈아타겠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손절하고 딴 종목 가는 거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가격은 바닥 나왔으니까 보유하자. 늦은 거죠. 손절하기에는. 손절하기에는 너무 딱 보기 크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포스클린스 LG화학도 생각을 반등했지만 낙폭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를 계속 교체했으면은 2차 전지 비중이 자연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줄였지만 주가가 더 빠져서 비중은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이면은 2차 전지 주가가 막 오른다 해도 크게 계좌 변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여전히 그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네. 전력은 계속 비슷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4분기부터 2차전 종목들을 대거 줄여가지고 바이오 종목을 많이 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때 샀던 종목이 사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좀 불고서 이제 그 상격 수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젠백스를 사실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집을 했거든요. 네. 제가 워낙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 IR 갔던 것들 좀 얘기를 했었고 총 제가 5번의 IR을 했고요. 이제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했으니까 주가는 18,000원부터 이제 팔로우 해가지고 4만 원 넘어갔다가 3만 원에서 조정 나왔었어요. 거기서 사실 많이 사가지고 7만 원 2천 원대 갔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죠. 이제 지금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오버행 시도 있고 하니까 뭐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들고는 있을 생각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저희 2차전지 투자하셨다가 지금 조금 물려 계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지막으로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얘기는 길게 보실 생각이니까 네. 가봐야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물타기가 제가 어렵다고 보는 거는 이제 가장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좌우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 법안 그게 이제 소송이 끝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가 이긴다고 하면은 저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물 타도 된다. 네, 물 타고 추가도 될 때가 보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게 문제가 계속 폐지가 실제 돼버리면은 지금 이번에 IR 수정 법안에서도 카페 법안이 폐지가 됐거든요. 기업 연비 규제 법안이 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GM에서도 일부 전기차 라인을 내연기관으로 바꾸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법안이 없어지게 되면은 26년부터 그 규정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IRA 세금이 없어도 캘리포니아 주 법안만 살아 있으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그 불확실성이 없어져야죠. 정치적인 문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고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가 뭐 27% 월별로 증가하고 있지만은 SK 오늘 뺀 나머지 배터리 기업들이 그 평균치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출하량의 평균치는 뭐 30% 가까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테슬라 부진 때문에 SK LG 엔솔이 고전하고 있고 뭐 BMW라든가 스텔란티스 그런 아우디 이런 애들이 고전하니까 SDI가 안 좋고 그런데 SK 오는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현재로. 폭스바겐과 기아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2차전지를 위주만 갖고 있다 올 2차전지라고 하면은 좀 포트 변경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좀 포트비용은 상당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바이오 종목도 갖고 있거나 뭐 다른 반도체라든가 엔터라든가 아니면 뭐 조방 원전지 이 종목들 그런 종목 금융주에 있으면 팔아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머지 갖고 있는 2차 전지는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실익이 많이 없는 수준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디서 승부에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작년부터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바이오 섹터 실제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긴 한데 바이오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폭등했습니다. 오늘 폭등했나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 특히 뭐 삼성바이오도 이재용 회장님 부재 때문인지 또 오늘 올랐더라고요. 한 4% 올랐던 것 같고 오늘 펩트론이 뭐 20% 넘게 올랐었죠. 야, 많이 올랐네요. D&D 파이브한테도 오늘 뭐 온라인 IR 한다면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텍, 뭐 알보리, 알테오젠 오늘 별로 몰라. 어제 급등했죠. 네.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대형 바이오텍이고 거기 비만 치료제가 플러스돼서 그렇게 많이들 오르고 있고요. 차트를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월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7월 15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200까지 코스피가 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810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월봉 차트 보면은 21년도 거의 고점까지 부근까지 지금 코스피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스닥은 아직 멀었어요. 지난해 7월 고점도 회복을 못했어. 그러면 이거 키 맞추기 하려면 적어도 이거 1000포인트 가든지 아니면 950포인트는 가줘야 되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면은 이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올라가야지 되는지를 보면은 7월 15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HLB,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 코롱티슈진, 에이벨바이오, 젠백스, 보로노. 요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면은 펩트론 급등, 리가켄바이오, 삼천단제약 돈이 많이 올랐고, 보로노이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는데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오버행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또 어제 급반등,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젠백스는 워낙 많이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 구간인데 오늘 좀 3% 반등 나왔고요. 코롱티슈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HLB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2000년 에코프로 BM, 그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부 미용에서는 파마 리서치, 슈제, 클래시스, 실리콘2, 엔터는 SN, JYP 엔터, YG 엔터, 테이먼트가 있고, 반도체 리능공업, 이오테크니스, HPSP, 파크시스템스, 게임은 펄라비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종목 군과 시가총액 큰 상에 봐도 바이오가 많잖아요. 네. 여기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그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야 된다. 근데 오늘 급등했죠. 원래 그 바이오 쪽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장 그냥 안전빵 소위 말해서 좀 무난하게 투자하면은 그 알보리 투자하면 되긴 했었어요.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그렇게 알보리라고 얘기하는데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7월 8일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55만 원 상향하고 코스피 이전했을 때 시가총액 30조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 ALT-B4에 미국에서 물질 특허 등록이 나오면서 이게 그저께는 물질 특허 기대감 어제는 등록되면서 장중에 막 5% 넘게 올랐었다가 미리 알고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춤했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었고 그 미래셋에서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회복, 코스닥 의약품도 강세 지속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빅파마들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미국발 정책 프로젝트 관세 문제, 약가 인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동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부진했지만은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빅파마들의 그 M&A라든가 라이센스 아웃 그런 파트너십 증가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뭐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큰 종목들 유한양이 오늘 실적 때문에 확 급등했죠. 네.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유한 그런 것들 기대하고 있는 거고 키움에서도 지금 그 하반기 여전히 그 반등을 보고 있어요. 대형사들의 삼성바이오 로직스, 셀트리온, 대형 제약사가 SK 바이오팜, 유한양의 한미약품, 바이오텍에서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바이오텍 2에서는 올릭스, 보로노이, 펩트론, 지아이노베이션, D&D파마테, 삼천단디아 뭐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급된 내용 종목 회사들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전 좋을 것 같고요. D&D파마텍이나 펩트론이 오늘 신고가 건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는 좀 부담되지 않나. 아시는 분이 D&D파마텍을 뭐 11만 원에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5만 원에서 나한테 D&D파마텍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약간 사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10만 원, 11만 원에서는 좋다고 얘기해주네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종목들은. 아니, 조심하기보다, 임상 데이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데이터 보면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거는 네.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이번 임상 데이터 정말 잘 나온 겁니다. 그럼 실적이나 임상 데이터 기대감 확실한데, 어제는 단기 너무 급등했으니까. 뭐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은 아직 안 나와요. 실적은 없는데 이제 메세라 쪽으로 LA 한 거가 다시 추가 에로라든가 뭐 에세라가 뭐 인사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자체 탑 파이프라인에 대한 에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적은 결국 임상이 통과하고 돈 벌 게 어쨌든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IR도 적극적으로 하고 대표가 오랫동안 그 GLP-1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라서 그쪽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건 분명합니다. 주가만 많이 올라서 좀 그 신규를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보시면 펩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지아 이노베이션이랑 에이벨 바이오는 에로를 기다리는 종목. 리가켄바이오도 약간 에로를 좀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제약바이오가 2월달에 부진했던 이유가 그 의약품 관세 매기겠다고 해서 그런 건데 네. 지금은 이제 1년에서 1년 반 유예한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또 8월 1일까지 부과하겠다고 또 어제 또 말을 또 바꿨어요. 요거는 그 EU와의 그 협상, 관세 협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통한 내용 같아요. 이사님,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에 8월부터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면 제약바이오의 좀 상승세는 좀 꺾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실한 거죠. 시간을 번 거죠. 왜냐면은 8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네.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관세만 하고 그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1년 이상 줘서 최소 1년을 줘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관세 이슈에서 일단 벗어난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거에 지금 그래서 그 의약품 관세를 쉽게 부과하지 못할 거라고 좀 사실 보는 것도 있고 시간이 충분하다. 1년 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이오 섹터가 참 많은 분들이 전망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쭉 더 치고 나갈 일만 있는 건지 코스피를 따라갈 때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한번 올라가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가면서 안 올라가는 거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지금. 네. 뭐 유한양도 그동안 그렇게 안 올라다가 실적 몸에 붙여가지고 확 치고 가고 또 오병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오늘 다 종목도 치고 가더라고요. 나름의 모멘텀을 다 붙여가지고. 네. 또 에로가 나올 만한 애들은 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나올 것 같다는 뉴스로 막 급등도 나오고. 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그것도 막 모멘텀 받아서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K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만 에로 규모가 12조 정도 되는데요. 요게 좀 21년도 최대치가 15조 7천억인데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올해 한 20조도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에이비바이오가 GSK와 했던 4조 1천억 규모 수준의 에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GI 뭐 102 그 에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가 만약에 그 통째로 다 쪼개지 않고 통째로 가져가면 뭐 10조는 줘야 되지 않겠냐. 10조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어쨌든 뭐 지아이노베이션, 에이비바이오가 또 에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특히 이제 그래파드 B 뇌혈관 장벽이 하는 BBB 전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뇌혈관 장벽이 약물이 다 추가를 못 하는데 그걸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뇌 질환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 단위의 에러가 더 나오는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나올 경우에 지금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2조 규모의 SC 제형 변경 기술인 ALT B4 수출했죠. 그리고 어제 특허 미국 물질 특허 받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차별성을 가지면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AB온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1조 8천억 기술 수출하면서 점상한가 막 달렸죠. 상한가 막 달렸고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기관 수급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올랐지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앞타바이오는 그 뉴스로 움직이면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오 USA에서 항암 파이프라인 APTA 16에 대해서 뭐 글로벌 제약사들과 논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상 단계인데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뉴스가 막 나오고 급등하고 기술 이전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 계약해서 있다고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네,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K바이오 산업의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특히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빅파마들은 뭐 에러라든가 특허 이슈 해결된 기업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좋고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 다른 섹터로 보면 비만 치료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면 뭐 펩트론 오늘 많이 급등했고 일동제약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케어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D&D 파마텍, 뭐 킵스파마, 이메티디랩 등도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빠지긴 3,000단 장액 정도는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2030년을 봤을 때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GLP-1 유사체가 들어간 로 만든 비만 치료제가 일렐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르와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가 제파운드가 있는데 이게 2030년 가면은 마운자르가 1위 의약품 판매 매출 1위 그리고 제파운드가 3위 정도로 해서 매출만 620억 달러면 한 84조 넘네요. 기존 블록버스트 약물을 매출을 뛰어넘는 거니까 노보노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도 한 5위, 6위 정도 타이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그랑 또 존슨앤존스의 젠맘, 존슨앤존스 젠맘이 하고 있는 다자렉스 같은 경우도 한 7, 8위 정도 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키트루다 특허가 28년도 만료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해외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는 지금 해외 것들이 많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비만 치료제가 좀 시장성이 있을까요, 이정님? 그래서 사실상에서 좀 여기 전 세계 위고비랑 제파운드 출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북미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뭐 등등 보면은 사실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다 장악을 한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더 확장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이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의 비만 치료 시장을 다 양분하고 있는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경쟁을 뚫고 새로운 비만 치료가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죠. 그거보다도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많이 있어요. 펩트론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뭐 일동제약은 뭐 요즘 한양증권에서 많이 미는 종목이에요. 딘디파마텍도 대표가 워낙 IR을 많이 하고 저희 제가 다른 데 출연하고 있는 채널에서도 이거 요즘 많이 밀고 있거든요. 해당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가져온 종목이라서 여기 빠진 게 삼천단제약인 것 같아서 삼천단제약 종목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닐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다 일단 양분한 시장에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개발도 어렵지만 설사 개발을 했다고 해서 과연 압도적인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일리알릴리와 노보노디스크 틈바구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비만 치료제를 특허를 회피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걸 봤으니까 그게 맞는 기업이 삼천단제약이더라고요. 시장이 있잖아요. 검증이 됐잖아요. 그걸 똑같은 약을 더 싸게 복제약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더 시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곳에서 삼천단제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가진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따로 분석한 내용이 기사 내용을 요약을 제가 한 건데, 삼천장제약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상업화 일보 직전, 윤대인 소유 경영 승계 밑그룹. 이게 제목이고요. 삼천장제약이 자체 개발한 경구제 변형 플랫폼을 활용한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제네릭의 상업화가 임박했다는 거고, 현재 핵심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B스터디, 생물학적 동능성 시험이라는데 B스터디 최종 결과 발표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달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주주총회가 7월 30일인데 주총 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달 안에 나오겠죠. 그리고 회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베이서스 특허 물질 만료 시점이 2026년에 맞춰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삼천단제약은 자체 기술인 SPS 플랫폼을 통해서 리베이서스의 제형 특허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26년 물질 특허 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하는 조기 상업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기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에 최소 5년간 세계 유일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당뇨 적응증은 26년, 비만 치료제 비만 적응증은 27년도 허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FDA 품목 허가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곧바로 복제약 B스터디 해가지고 복제약 만들겠다는 게 삼천전제약의 전략이고, 삼천전제약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뿐만 아니라 터제파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등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터제파타이드는 일라일리 약물이에요. 네. 이게 2039년까지 특허가 걸렸기 때문에 삼천대약이 복제약을 만들거나 독자 개발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개량 시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라일리와의 협업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함구하고 있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오너일과 승계와 맞물린 시장의 관심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승계가 최근에 지분 증여가 있었어요. 네. 윤대인 회장이 장남 말고 딸 윤누나와 사위 전인석 대표에게 이제 삼성 주식을 증여를 했거든요. 7월 24일 기준이니까 앞뒤로 2개월이잖아요. 증여세 되는 게. 네. 그것 때문에 주가 못 간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낮을 때 오너일가의 지분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는 내부적으로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스터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상업화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동수연 성공하더라도 과연 그게 상업화가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거고 여전히 이제 특허 침해 가능성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전제약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 결과는 발표 시점에 맞춰 보도 자료와 IR 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 해서 이건 기다려 보셔도 됐고요. 삼천제약 주주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서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좀 더 못 가니까
기다리는 되지 않나. 굳이 지금 뭐 딴 거 다 갔는데 뭐 갈아타기는 뭐 늦었다고.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삼천당 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징적인 비중이 많아요. 아, 이 종목에 대한 확신들이 많다 보니까 비중이 많은 편이에요. 이 종목은 특이해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는 비중을 그렇게 실지 않는데 이삭 이거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고 뭐 50%, 60% 이런 식으로 비중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상 이번에 그 리베서스 제네릭에 대한 비스터디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삼천단 제약에게 뭐 당뇨 비만 치료제 경구용으로 복제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구 인슐린 모든 그 파이프라인에 다 연결되는 단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가 달라져요.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가 못 가는 거죠. 아일리아 가지고는 안 돼요. 아일리아 가지고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어렵고, 그건 나중에 실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실적이 확인돼야지 가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당뇨 비만 치료제에서의 이제 상호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 리베서스 비스터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직전이니까 숨지고 있는 거죠. 투자 입장에서는. 좀 제발 좀 잘 좀 돼가지고 주가 좀 시원하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 삼천성주제 요즘 제일 힘들할 거예요. 다른 비만제 치료제는 막 급등하고 난리인데 네. 특히 펩트론이나 DND파마트 보면서 엄청 속쓰려들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삼천단제약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종목도 비중 많이 못 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많이 실은 거 잘 가는 게 중요하니까 차분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삼천단제약은 그 경구 당뇨 그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아일리아를 통해서 실적이 앞으로 따박따박 분기 실적 잘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당뇨 비만제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흔치 않으니까 저는 뭐 가장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삼천당 제약을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요게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좋을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실적 개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 못 쓸 거고.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면은 문제돼요. 아. 안 되면은 급락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미 4월 8일에 예. 중간 그 데이터 발표할 때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과는 성공일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서 시장 어필을 잘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뭐 생체 유용률이라든가 세부적인 데이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 안 놨다 뭐라 그럴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IR을 안 했어요. 그 쓸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책임입니다. IR 그 증거세 리포트 안 넣는 거는 회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좋게 보는데 주가 잘 안 움직여서 좀 답답을 하죠. 저도 또 하는데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건너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시간 문제라서 그냥 잘 보유하고 뭐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 주가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달은 이제 코스닥 쪽에 투자를 하자. 어떻게 제약바이오 쪽의 반등을 염두에 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엔터 쪽에서도 신고가 간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은 좀 놔두고 좀 못 가는 종목들,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이제 7월 12일에 컴백을 했거든요? 네. 스트레이키즈도 지금 뭐, 해외 투어 다 연일 매진되고 있어서, 그럼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같이 동반 출격, 해외 투어를 도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가 8월부터는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8월 1일부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채권 발행을 안 했었는데 8월 달부터는 채권 발행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권 수요를 발생을 하게 되겠지만은 어떤 간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갈 때 국내 지수가 좋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자금은 유동성 여전히 풍부한데 8월 달에 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이슈 그리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금리 이슈가 동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해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는 7월 말 전에,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다. 그리고 8월 달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8월 달 조정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맨몸으로 100% 현금 그 주식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식 살 수 있도록 좀 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